보조품 산업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짝퉁 자동차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신 그 모들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일보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 소비 사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동차는 사실은 정말 만들기 힘든 기계공학, 전자공학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처음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회사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 3개 회사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 그 정도 나라 외에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폰이라고 이제 1호 자동차를 개발할 때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외우고 베끼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자동차를 이제 개발했다는 이제 그런 비화들이 요즘 이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만들기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죠. 그건 비단 제가 자동차의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잘 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 일단 대신 물건을 잘 만들기만 하면 그런 물건들은 날개 돋친 듯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경제 법칙을 이야기한 것 중에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생산이 수요를 낳는다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려나갈 수 있다 이런 함의를 가진 법칙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제한되어 있던 반면에 그 당시는 이제 제국주의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어서 시장은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들면 잘 팔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뭐 이렇게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물질에 너무너무 민감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산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공정이 과학화되고 인간 행동을 과학화하고 포디즘, 테일러리즘 뭐 이런 것의 영향으로 정말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동차가 생산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 자동차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뭐 미국이나 독일의 아주 몇몇 회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느 지방의 이름 없는 공장에서도 산자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일반화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만드는 일은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판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판매하자니까 소비자들이 왜 구매하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비자가 꼭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위신이 더 돋보이려고 유행에 더 따라가려고 소비물을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판촉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체제나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소비자들의 욕망을 끝없이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소비자들은 이런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비등점까지 아주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생산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일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전부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다들 배고프고 다들 걸어다니고 했지만 요즘은 배고픈 걸 고민하는 분들보다는 비만을 고민하는 분이 참 많아졌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많은 비중이 비만을 고민한 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풍요를 주었지만 거기에는 대가도 작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소비사회의 부작용을 우리가 겪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카드회사 광고를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같이 보실까요? 나를 내던지고 바람이 되고 싶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지금 광고를 보시면 두 가지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되고 싶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어떨 때 주로 쓰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람이란 말 언제 쓰는가 가만히 보면, 우와, 누가 바람 났대, 뭐 이런. 또는, 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니? 뭐 이런. 또는, 야, 우리 심심한데 코에 바람이나 좀 쏘이고 오자. 이런 말 하지요. 이게 바람이라는 건 충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되고 싶었다 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광고의 메인 카피는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이지요. 소비사의 특징은 욕망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아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그걸 꼬박꼬박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소비사의 본질은 단지 물건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던 패러다임을 일단 구매해 놓고 나중에 변제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욕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빚장이로 살아야 하는, 더 심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비사회는 인간에게 많은 풍요를 주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굴레도 같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사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현명한 물질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소비를 중단하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생활을 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유행에 따라가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고 현명하지 못하면 훨씬 더 불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회도 동시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인 구매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합리적인 구매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자기 필요 이상의 구매를 하는 것, 또 자기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그런 타인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 소득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 사실 내 월급이나 내 재산으로 보면 이 정도 물건은 사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훨씬 더 비싼 물건을 욕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구매 행태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야 이 무시무시한 소비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광고를 통해서 현대 소비사회의 숨은 진실에 직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시민이라는 말보다 소비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걸로 봐서 정말 소비사회에 소비사회가 무르익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특히 요즘 사회를 소비자 주권 사회라고 부릅니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상표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사회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란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소비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수록 사회는 더 합리적으로 바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네. 예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사회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